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펀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3,000명까지 치솟던 LA는 8,000명대로 급락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 전국 신규 확진자도 40몇 명까지 줄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듯한 모습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A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등 중서부 지역은 엄청난 눈 폭풍으로 수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철도 교통이 중단됐고 학교들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동유럽에 미군 3,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해드릴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2월 2일 수요일 카펀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신규 확진자도 1월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1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만 4,077명으로 집계됐다며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3.1% 감소한 43만 8,459명을 기록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 신규 환자는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선 확진자가 2주 새 각각 74%, 70% 감소했고 워싱턴 DC 신규 환자도 73%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확진자도 4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후행 지표인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 기준 하루 평균 사망자는 2,6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9% 늘었습니다. CDC는 존스 홉킨스 대학 등 여러 의료기관의 예측 모델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한 달간 6만 5천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루 확진자가 4만 3천 명까지 치솟았던 LA도 하루 확진자가 8천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8,786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37명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입원 환자는 3,710명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국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멕시코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위험 수위라고 합니다. CDC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멕시코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멕시코의 여행 위험 수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를 여행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지만 여행자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더라도 여전히 감염 위험성은 있다고 CDC가 지적했습니다. 멕시코는 누적 코로나 감염자가 493만 명, 사망자가 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멕시코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도서관에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 샘플을 취체한 뒤 다시 도서관에 반납하면 보통 1일에서 2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샘플을 취체해 도서관에 제출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 측은 매일 7,000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은 LA시 도서관과 다릅니다.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은 카운티 도서관이 아니라 LA시리 도서관입니다. 테스트 키트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LA County Library Locator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소를 찍으면 제일 가까운 LA County 도서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LA 공항 경찰국장이 한인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LA 공항 경찰국 세소 램보 국장은 한흑 혼혈 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램보 국장이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후원금 모금 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어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전에 뛰어든 세실 램보 LA 공항 경찰국장이 후보들 중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집계돼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실 램보 국장은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입양돼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재직할 당시에는 동양인 수사과 수사 과정을 역임하며 한인 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램보 후보 측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램보 후보가 21만 2,993달러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현재 램보 후보 측이 밝힌 후원 금액은 지난 2018년 알렉스 비아누에바 현 셰리프 국장이 당시 선거에 출마했을 때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램보 후보는 이를 성명을 통해 선거운동 초기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셰리프국이 진정한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보 후보는 지난해 7월 셰리프 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셰리프국 내 경관들의 갱단화 문제, 살인사건 등 폭력범죄 증가 문제, 홈리스 문제, 셰리프국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램보 후보는 자신이 흑인과 한인 혼혈 출신으로 유색 인종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무엇보다 모두에게 공정한 사법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램보 국장은 주요 정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주요 한인 단체장, 한인 후원회 등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공개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선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실 램보 국장은 33년간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마약 전담, 동양인 수사과 수사과장, 커맨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지난 2014년 셰리프국에서 은퇴한 이후 캄튼시, 칼슨시 매니저로 일하다 2019년부터 LA 공항 경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교통사고 케이스를 맡으면 변호사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케이스를 맡긴 피해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통사고 케이스를 맡은 한인 변호사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체포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180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뉴욕 퀸즈 검찰은 1일 한인 최요한 씨가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라이센스가 박탈된 상태인 최 씨는 뉴욕 퀸즈의 노던 블루버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최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합의금 18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받았습니다. 최 씨가 이날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최 씨는 오는 4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최대 4년 6개월 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50차례 이상 교통사고 관련 케이스를 수임했지만 의뢰인들은 180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소송을 맡긴 뒤 보험사로부터 5만 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지만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 5천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2017년 11월 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2월 13일 LA 솔파이 스테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리죠. 미국인들이 가장 관람하고 싶어하는 경기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슈퍼볼 티켓 가격이 최고 7만 달러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일 싼 티켓도 5천 달러여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3일 30년 만에 LA에서 열리게 되는 슈퍼볼을 앞두고 슈퍼볼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내 단일 스포츠 경기 중 최대 규모인 슈퍼볼은 미국인들이 가장 관람하고 싶어하는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직접 경기장에 가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티켓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슈퍼볼 티켓 중 가장 저렴한 티켓은 5,000달러이지만 5,000달러의 티켓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NFL 공식 티켓 판매처인 티켓마스터에서는 $6,000 티켓이 가장 싼 티켓이지만 수수료까지 더하면 $7,000에 달합니다. 티켓마스터에서 판매되는 슈퍼볼 경기 입장권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65,000로 수수료를 더하면 $78,000까지 치솟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스타프허브에서는 가장 저렴한 티켓이 $6,000로 수수료를 포함하면 $7,500까지 가격은 올라갑니다. 스타프허브 사이트에서는 현재 가장 비싼 티켓이 $36,0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시트기기에서는 최저 $5,000에서 $70,000까지 가격대의 티켓이 판매 중이며 또 다른 웹사이트 비비드 시트에서는 $5,000에서 $50,000대 가격의 티켓이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선수 노조가 어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중순 시작하게 될 구단별 스프링 트레이닝이 연기될 것으로 보여 시즌 개막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구단과 선수 노조는 12월부터 직장 폐쇄 상태로 프리 에이전트 영입, 선수 트레이드 등 빅리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행정이 2달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여 시범 경기를 대비하는 스프링 트레이닝 일정이 늦춰지면 정규 시즌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큰 야구, 특히 다저스 팬인데요. 이 소식 듣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네, 어제 기분 좋은 한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어제 중국은 초상집이었습니다. 한 수 아래로 무시했던 베트남에 3대1 참패를 당해 실날같이 남았던 월드컵 본선 진출 꿈이 좌절된 거죠. 중국 팬들은 격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팀에게 귀국하지 말라는 막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수 아래로 이겼던 베트남에 3대1로 참패한 중국 축구대표팀에 중국 축구 팬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열린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참패하자 일부 중국 축구 팬들은 춘제 분위기를 망쳤다며 격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박 감독이 지도 아래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베트남은 7連패를 당해 본선 진출은 이미 불발됐지만 중국을 꺾으며 귀중한 1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직후 중국 팬들은 굴욕적이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고 중국팀이 패배 관련 해시태그는 웨이버에서 2시간 만에 128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국가대표팀을 해체해야 한다, 베트남의 지단이 정말 창피하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 그런 패배로 월드컵을 놓친 것은 모든 중국 팬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할 팬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돈과 정성을 쏟아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남자 축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시진 전 황구15 편집장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 그렇게 많은 자금, 그 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남자 축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심지어 퇴보했다며 잘 먹고 잘 마신 뒤 반듯하게 들어놓은 마마보이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후전 편집장은 중국 국가와 시장 시스템이 모두 남자 축구를 지원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모두 가지한 중대 과학기술 영역은 남자 축구와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베트남은 어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박항서 감독에게 세뱃돈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뉴멕시코, 콜로라도, 텍사스 등 중서부 지역은 지독한 겨울 폭풍과 폭설로 교통이 마비 상태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금 중서부 일대는 허리케인급 겨울 폭풍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등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 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56cm의 눈이 내렸고 인디애나주 북부는 30에서 45cm의 적설령을 기록 중입니다. 이로 인해 1일 오후 4시 20분 현재 미 정역에서 2167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는 전체 항공편의 4분의 3 이상이 결항해 여행객들을 발을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날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 예정된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취소됐습니다. 암트랙 중서부와 남부에 걸친 여러 지역에선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일리노이주의 일부 도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의 미주리와 오클라호마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저리주는 초, 중, 고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달러스는 오는 4일까지 공립학교 문을 닫기로 했고 캔자스는 대학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한파로 최악의 정전 사태를 겪은 텍사스는 재발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아직 대규모 정전이 벌어지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플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동유럽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유럽의 미군 3,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해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 주목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2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